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진도 나가는 여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오늘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202쪽 202쪽에 그 경 203쪽의 경 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아니 알아라. 이렇게 정각의 묘명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부자연도 아니다. 비와 불비도 없고 시와 비시도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이면서 일체의 법에 즉한다. 내가 지금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과 세간의 희롱과 명자와 모습을 가지고 정강묘명인 진심을 분별하려 하느냐.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허공을 만지는 것과 같아서 잠옷 애만 쓸 따름이지
허공이 어찌 내 뜻대로 네 손에 잡히겠느냐. 지금 여기 총결론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렇게 정각의 묘명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다. 비 아닌 것과 아닌 것도 없고 시와 비시도 없어서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고 일체의 모든 법에 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과 세간의 희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보면 자기의 조건화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시시비비를 가려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하고, 세상의 희론이라는 것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희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자, 이름자와 모습을 가지고 정각 묘명인 진심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허공을 만지는 것과 같아서, 수고롭게 손바닥으로 허공을 만져봐야 허공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잠옷 애만 쓸 따름이지 허공이 어찌 내 뜻대로 손에 잡히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일체의 모습을 여의면서 일체의 법에 직한다. 이것이 아주 결론입니다. 말로 하시면은 이일체상 지역일체법 지역일체법 이렇게 됐다. 이 일체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성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공이죠. 진공. 여기 즉 일체법 한다는 건 상대성이라. 상대성. 묘유래. 묘유. 묘자 이렇게 쓰죠. 여자가 젊은 게 묘자지요. 여자가 젊은데 왜 그거 묘한가 봐. 그지요? 여자가 젊으면 되게 묘한가 봐. 이게 묘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일체상 즉 일체법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요거는 일체법은 변하는 것. 또 이것은 바탕, 채. 이것은 스미, 작용, 용. 스미 또는 나툼, 용, 작용이죠. 작용, 채와 용이죠. 이 작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체상 즉 일체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을 바탕이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죠? 이 일체상 즉 일체법.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일체상과 즉 일체법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상을 떠나는 것과 법에 직하는 것이 그래서 두두물물이 전부 다 부처의 나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저번에 끌어당김의 법칙,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고 발음이 안 좋은데, The Law of Attraction이라고, 끌어당김의 법칙. The Secret 그 책과 영화에서 히트한, 거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생각을 놔두어. 이적인 거를 놔두어. 한 생각을 놔두어. 이적인 걸 놔두면 사가 나타나. 사가 모습이죠. 모습. 자, 우리가 원노트를 씁시다. 또 감사 노트를 씁시다. 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일체성 즉일체법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노트에 우리가 뭐라고 딱 적어놔. 적어놓으면 또 감사일기에도 내가 적거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모습으로 드러나 버려.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 버려.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긍정적인 것을 이건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이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나는 반드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겸당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사로 나타나 버려.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도 나타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겠노?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중생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 바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서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가본데 우리는 바로 즉일체법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눈을 좀 한번 감아 봅시다. 자, 우리는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지금 어둡습니다. 저녁입니다. 그래서 전등불은 켜져 있지만 본래 어둠이 와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밝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밝음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밝음이 사라집니다. 밝음과 어둠이 오고 가는 바탕을 봅니다.
그 바탕은 밝음이 와도 밝음에 물들지 않고 어둠이 와도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밝음과 어두운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밝음과 어둠의 바탕을 봅니다.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둠이 나타나고 밝음이 나타납니다.
밝음일 때도 바탕을 보고 어두움일 때도 바탕을 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놔둠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입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바탕을 놔둡니다.
그만하십시오. 네. 자, 금방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또 이제 소리가 또 금방 들렸습니다. 그죠? 그 이제 소리가 어떻게 바탕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나툼이라. 씀이라. 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일체법이 되려면 그 모든 일체법이 변하고 헛것인 걸로 바로 내가 봐. 바로 보면 바로 이것이 이 일체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 이게 더 좋겠다. 이 체가. 자, 이 체가 있습니다. 그치요? 해각보살님, 이 체가 있어요. 북체입니다. 북체가 그냥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북체와 이 지금 이 종하고 이런 소리가 딱 납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지,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옵니까? 예? 이 소리가 나려면,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려면 정말 불가사의하게 들리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이 쇠에도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에도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쇠와 종이 부닥쳤다고 해서 또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가, 진공 상태는 소리가 안 나거든. 공기가 있어야 돼. 또 공기만 있다고 되나? 청하나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종소리 나네 우리 이렇게 하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돼. 뭐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귀도 성령에 따라 다 달라. 귀가 안 좋은 사람은 안 들려 이 소리가. 또 성령이 되게 좋은 개 같은 게 들으면 또 우리하고 또 다른 소리로 들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닭을 갖다가 이거 이제 지울게요. 닭을 여기가 닭이야. 닭이 울어. 그지요? 울으면 한국 사람하고 우리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였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하고 또 뭐 중국 사람하고 뭐 미국 사람하고 또 저기 인디언하고 이렇게 한번 이걸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다 다르게 해요. 다 다르게 들어요. 왜 다르게 듣습니까? 해각보살님? 아니 닭은 지 혼자서 울었거든. 지 혼자서 딱 울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달라. 입처가 다르고. 그렇죠. 듣는 입처가 다 달라. 아마 소리 이것도 그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하고 되게 관계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이 발성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나 봐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이 소리도. 소리는 다 달라. 자기 입처에 따라 다 달라. 입처에 따라서.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른 거다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하는 이것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해. 전부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하는 이것이 저 사람도 100%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오해가 생기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느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 입찰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해. 진짜라고 하니까 어그러져요. 그러면 네 입처 다르고 내 입처 다를 것이다 말이지. 왜? 이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그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어떻게 해요? 변하고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할 것이다. 바로 변하고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이 반은 새말기 반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우리 변하는 도리로 봐보자. 변하는 도리로 보자. 변하는 도리. 이름을 붙이지 마. 뭐 이것이 종이다. 이것이 채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름을 안 붙여. 이름을 안 붙이고 내가 자꾸 이렇게 보는 버릇이 들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바탕을 놔둬버린다. 종이 움직이면 이거는 움직인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이 있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름을 안 붙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민 선생님 어떻게? 한번 봐봐. 변하는 걸로 봐. 지금 우리가 이거 떨어졌나? 아니지. 변하는 걸로 보면 만약에 변한다 하라고 딱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변하는 걸로 보면 이것이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냥 다가와. 그죠? 우리 손 한번 비벼볼게요. 이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자. 눈 감고 해볼까요? 눈 감고 하면 더 잘 보입니다. 딱 띄워보십시오. 다시 붙여보십시오. 비벼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내가 금방 느꼈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뛰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감각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몸에 붙이는 이 감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지요? 이런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의 바탕의 작용이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 감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초점을 어디로 바꾼다? 그 바탕에다 탁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는데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의 바탕을 보게 되고 밝음이 있을 때
밝음의 바탕을 봐.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봤어요? 어둡다 하면 어두운 것만 탁 관심이 있어. 그 어두운 것의 바탕에는 관심이 없어. 밝다 하면 밝은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밝은 것의 바탕에는 관심이 없어. 그죠? 자, 생각이 일어나. 지금 생각이 일어나면 똑같은 이치죠. 밝다 어둡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각이 일어나. 좋다 나쁘다 어쩐다 막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면 이때까지는 나는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의 바탕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은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겠죠. 이것도 지금 소리가 일어났어. 소리가 사라졌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이 되느냐? 소리가 있어. 소리가 없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어떻습니까, 김 선생? 초점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소리가 소리가 있을 때도 소리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반문문성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듣는 성품으로 되돌려서 본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보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하고 헛것인 것에 초점이 늘 맞춰져 있던 것이 어떻게 바탕으로 초점이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바탕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형체건 소리건 뭐 마음이건 생각이건 모든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바탕을 늘 보는, 바탕을 억지로 보려는 것이 아니야. 변하고 헛것인 것만, 변하는 도리만 계속 보게 되면 바탕은 저절로 본다는 거죠. 청암보살님 가능합니까? 김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됐다 안 됐다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니비설 심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때까지는. 그죠? 금방도 소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지금은 났네. 이제 소리가 없네. 이 모습, 변하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가 있을 때도 그 바탕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을 듣는 성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성품은 무엇과 둘이 아니다. 성품은 무엇과 둘이 아니라요? 그게 저기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첫째 마디에서 배우는 건데, 성품은 무엇과 둘이 아니다. 성품이라는 게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습이 없는 거는 뭐하고 같아요? 절대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바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법신자리 또 다른 말 뭐라고 하죠? 우리 허공이라고 하죠.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이 허공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바탕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첫째 마디에 성품은 허공과 둘이 아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듣는 놈.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바꾸려고 해요. 듣는 놈, 보는 놈. 우리 선생님도 18번 이렇게 잘하시죠. 들어본 적 있죠? 저기 연단고사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놈이 뭐? 놈을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성품이요. 듣는 성품. 성품. 보는 성품.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허공. 보는 허공.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허공이라는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면 이 허공이 듣는 거예요. 이 허공 자리가 바로 듣는 성품이에요. 허공 자리가 듣는 성품이라고. 듣는 성품이 바로 나라고. 보는 성품이 바로 나라고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소리가 일어났어. 그러다가 이게 꺼졌거든요. 꺼지거든요. 어머,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변하는 모습이지요. 이 변하는 모습은 바로 바탕의 씀이라는 거예요. 이 허공의 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소리 이렇게 해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허공으로서의 산, 허공으로서의 청안,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주행거사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계속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탕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거지. 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전부 변하는 도리거든. 그래서 변하는 도리는 이 일체상 모든 그 바탕자리에 모든 일체상 모든 모습을 떠나버린 자리잖아요. 떠나버린 자리에 나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모습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 얘기를 또 해야 되지요. 죽 얘기를. 죽. 그래서 죽 얘기. 죽. 그래서 A죽, B죽, C죽. 지가 아무리 띄어봐야 어디 손바닥 안? 허공 손바닥 아니라. 허공 아니라 허공 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이것을 보면서 바탕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보면서 무엇을 본다? 어둠을 보면서 비암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바탕을 본다는 거예요. 명을 보면서 비명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 비암인 바탕을 다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알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도중에도 바탕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 바탕을 허공으로서의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백봉 선생님은 허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허공의 성품. 모습은 다르지만 이 성품은 똑같다는 거지. 축성품 아닙니까? 모습은 다르지. 그래서 지구도 허공성, 사람도 허공성, 이거 종도 허공성, 다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무엇이 일어나도 그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변하는 것이라. 변하는 것이라.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탕을 본다는 거예요. 바탕을 본다. 바로 바탕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연단거사님, 사고가 이원론적으로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죠. 하나지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바탕을 지금 내가 이 모습에서 바로 바탕을 네. 보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모습을 보면서 빈 모습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빈 모습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변하는 돌이 그걸 알면 되죠. 그래서 변하는 것으로 바로 봐버리라는 겁니다. 변하는 걸로. 이것이 있지만 이것이 생멸하고 있다는 걸 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일체유의법은 참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일체유의법은. 일체유의법은 뭐지? 여몽. 야,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 그지요? 한글로 쓰니까 좀 맛이 안 난다. 안 나기는 그렇지만은 실력이 딸리니까 여몽, 환. 요건 하니까 환. 호. 그림자. 그림자 영어. 앞에 어째 쓰지? 영 쓰세요. 한글 영. 어? 영. 우리가 이제 자꾸 모습 공식도 하고 지금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고 나툼이고 그지요? 씀이라고 해도 좋고 나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툼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렇게 우리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딴 공부 뭐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된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착각하지 않는. 그렇지. 그렇기는 그러지만 이 문맥에서 이 유의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건 지어져 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건 지어져 있다. 제인거사님, 조건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해도 무엇이 조건 지어져 있다. 모든 모습은 조건 지어져 있다. 조건 지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입처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유의법의 무엇을 본다? 바탕을 본다. 조건 지어져 있지 않는 바탕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뭇이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뭐죠?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김미 선생님 딱 이해되시죠? 지금 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모든 빛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소리 이 소리가 나.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소리가 내가 들리는 것이거든.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에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어요.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한 번 숨을 쉬려면 폐 근육이 60개가 움직여야 되고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수없는 중생이 들어와야 되고 공기 중에 수없는 중생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이 뇌세포서부터 이거 다 작용을 해야 이런 한 소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불가사의. 그래서 아마 묘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묘용. 참 우리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묘용. 그래. 묘용이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 그래도 그 BBS에서 그거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지금 우리 8시 반에 시작했나요? 7시 반에 시작했죠. 네.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이거 빨리 읽고 끝을 낼게요. 선생님 법문 들어야 되네? 그지요? 그럼 이만 하지요 뭐. 그러면 그래도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볍게. 그래서 이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을 딱 첫 번째 법회에 갔는데 첫 번 선생님을 만났을 때 딱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난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랬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무엇이냐고 이제 사회자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그분이 순간적으로 뻥 했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무슨 질문이 돼 그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만요. 책을 하나 쓰십시오.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 제목으로 쓰래.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좋은 제목이네요. 내가 그랬는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거. 난 그때는 그것이 정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대서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겁니다. 진짜로. 어쩜 이렇게 불교 공부는 재밌는지 몰라. 보세요.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제야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라. 지금 빨간 장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유의법이거든. 이 유의법 아닙니까? 이거 지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그것이 맨날 빨간 장미가 진짜인 줄 알았어. 다른 사람도 보면 그거 빨간 장미라 하거든. 그래 저거는 빨간 장미야. 그래가지고 유의법 속에 쏙 들어갔네. 저거는 진짜야. 이렇게 딱 결정 지어버렸잖아요. 결정을 지었는데 빨간 장미를 파란 장미로 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조건 지어진 모든 모습은,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어떻게 해요? 요몽한포영 여로 영여전이라. 그러니까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 빨간 장미 내가 내 눈에 지금 빨갛게는 보이는데
저거 지 색깔 아닌 거는 확실히 봤거든.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근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나오나? 왜? 난 어디에 있다고요? 빨간 장미로 보는 인형과 조건에 들어앉아 있어서 이거를 문제를 풀리나 말이지. 내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빨간 장미를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냐? 하는 거야. 안 나죠. 안 나지. 그러니까 무슨 답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지가 답해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래서 맨날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 요 생각만 한 거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화두가 이런 거죠. 이미 조건 지어진 것에 들어앉아서 그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이미 조건 지어진 곳에 내가 들어앉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답이 백봉 선생님이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요? 비색. 무색. 이거는 뭘 뜻하죠? 무색, 비색이라는 거는 뭘 뜻하지? 뭘 뜻하죠? 공하다. 천천히. 조건 지어져 있지 않는 색깔. 이 말이죠.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색, 비색 할 때 갑자기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니까. 이 무슨 색깔인지. 그러니까 오늘 그 사회자분한테 무슨 색깔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랬더니 갑자기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그런 색깔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화두를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는 이미 조건 지어진 유의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색깔? 조건 지어지지 않는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색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색깔, 저 동물이 볼 때는 저 색깔 얼마든지 다 돼요. 조건 지어지지 않는 색깔. 그래서 저건 저기나 비적이라 저기네. 그렇죠. 그 대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오늘 이만 합시다.